내가 만약에 월 250만 원을 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처음에 어떤 거부터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저희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전 처음에 두 가지를 잘 세팅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주거 세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억을 얻은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꾸준히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실행한 시간을 즐겁게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허들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돈 버는 방법은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 오시면 잘 알려드립니다. 방법을 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레버리 투자가 되겠죠. 회사를 다니고 실거주를 지키면서 그렇게 방법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막 중간에 꾸준히 막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임대차법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물이 막 생기면은 일단 반응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나에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민하는 순간 되게 똑똑한 분들 계시잖아요. 똑똑한 분들은 다른 길로 이미 가시더라고요. 또 이게 딱 보니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네, 거죠? 발빠르게 다른 투자처로 가든 다른 방법, 법인 투자는 이런 식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또 돌아보니까 주변 투자자가 없어요. 막 이렇게 임장을 하는데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매물이 막 싸져. 그러니까 매물이 그전에는 막 투자 버스 타고 오고 버스 1호, 2호, 3호 막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지금은 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물건을 잘 고를 수 있게 됐고 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또 오른 측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즐겁게 매수를 했고 또 동료들이랑 또 굉장히 즐겁게 다녔거든요. 그 시간들을 되게 즐긴 거죠, 저는. 그러면서 결과가 좋게 돼서 물론 제가 이렇게 상승을 20억을 얻었던 거는 굉장히 거의 운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운이 좋았을 시기에 제가 씨앗을 심고 안 심고는 그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하면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지금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다 끼고 열심히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이 동료들하고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만난 동료들? 그렇죠.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대부분 월급쟁이 부자들을 만났고 사실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만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와만 투자 동료였고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은 이제 다 같이 저 말고도 또 제가 막 친화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또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런 시너지가 났던 건데 제 친구는 제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조금씩 식어갔던 거예요. 네, 그 환경의 그 크기라고 할까요? 그 환경의 크기가 또 자산의 크기처럼 되더라고요. 그거 같이 하면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떡볶이 같이 먹는 거? 뭐 이런 거? 네, 떡볶이 같이 먹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금이 없었잖아요. 투자금이 없을 때 가장 부동산 투자가 위험한 거는 제가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동료가 있으면 같이 매물도 봐주고 인테리어도 대신 해주고 전세도 같이 빼주고 심지어 계약도 같이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계적으로도 좋고 실력적으로도 같이 서로 윈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밌었겠다. 나는 저런 얘기 좀 부러워. 저도 부러워요. 저도 이제 보면은 저희 때는 이런 게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 같이 가봤는데 나랑 같이 가면은 일단 나만 편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못할 짓이겠더라고. 불편해요?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막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불편해. 막 먹는 것도 내가 우리 이거 먹을까요? 그러면 표정이 막 이러는데 네, 했습니다. 왠지 상사하고 그냥 상사하고 어디 나들이 가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봐. 상사하고 등산 가고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동료들하고 저렇게 팍팍 할 수 있었다면 되게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같이 처음에 잘 못할 때 그때 같이 뭉쳐서 그때 같이 시작해야 그때가 가장 끈끈해요. 서로가 잘 몰라서 서로 자충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중에 추억으로 남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보기님이 시작했던 그 동료들이 지금 다 이런 성과를 냈다거나 이런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기라기보다는, 포기라고 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포션이 가족 때문에, 혹은 회사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나의 건강, 이런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조금 좀 덜 선명한 거 아닌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목표의식이 뚜렷하신 분들은 투자를 오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런 확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묘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 확신은 오래 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오래 할 수 있는 확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약간의 실력. 약간의 실력이 필요한 이유는 약간의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실력을 이용한 성과. 그리고 그래야 재미가 붙거든요. 네, 재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너나이님 같이 이 나와 같은 투자법으로 성공한 사람. 흔히 말하는 멘토죠. 이 세 가지가 딱 됐을 때 내가 이 투자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쭉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혹시 좀 덜 채우신 분이나 선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걸 채워가시면서 투자를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은 왜 저 믿었어요? 뭐 등기를 까진 않았지만 야, 보여줘? 네, 등기를 까진 않았지만 너나이는 집 앞까지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가본 기억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했던 샀던 시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 상승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같이 오래 있었죠. 의심을 하면서 제가 18개월 동안 있었던 이유는 그 너나이라는 분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거예요. 네, 간봤죠. 나 테스트 당한 거야? 서로 테스트를 했지만 네, 상호 합격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 좋아졌다. 네. 왜냐면 이게 직장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되게 좀 트러블도 생기고 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기가 있을 때도 트레보이님 같은 경우는 좀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켰고 그 목표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직장과 이제 투자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냐, 이런 건데. 밸런스는 붕괴되라고 있는 건데, 일단 밸런스는 붕괴돼야 됩니다. 그럼 붕괴된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면 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저희 투자는 먼저 나중에 설명드리고, 먼저 회사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켈리첸님 방송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켈리첸님이 말씀하신 게 그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하고 매일 하면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거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근하기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퇴근하기 전에 다음날 해야 될 거를 좀 적어 놓는 편이에요. 좀 적어 놓고 다음날 와서 해야 될 거 하나를 무조건 합니다. 요 하나를 선정하는 기준은 켈리첸님이 말씀하신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 이게 너무 어려우면 우리 팀장님이 내가 이 일을 보고 드렸을 때 가장 웃음꽃이 필 때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일단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은 20이지만 성과의 80을 내는 회사 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그 자잘한 일들은 관계적으로나 혹은 좀 적은 노력으로도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보자라면 한 달 정도 기간을 좀 잡는 것 같아요. 투자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필요한데 임장이나 임장 보고서 저희 이제 월급쟁이 부서에서 정리하는 거. 지역 분석한 거를 정리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영역을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이번 달에는 원신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성취감 이런 걸 느껴가시면서 우선순위 정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무너진 밸런스에서도 투자를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시고 아무튼 2013년에 생활비가 30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30만 원으로 살았다고? 그랬대요. 2013년? 혼자서? 솔로일 때? 3인 가족. 3인 가족이? 2014년 3인 가족이 생활비 30만 원이요? 설마 나쁜 짓 하신 건 아니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살았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어쨌든, 근데 제 약간 신조 같은 건데, 저는 이게 돈을 안 쓰고 싶지, 못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돈을 엄청 아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아끼는 그런 집안 문화에 아주 협력해가지고 저도 이제 절약하는 정신이 되게 있는 거죠. 뭐 그런 절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에 딱 돈을 모으려고 보다 보니까 월급은 155만 원이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동의를 얻었어요.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그 돈이 생각보다 또 빨리 모이는 것 같아요. 돈을 안 쓰니까 둘이 같이 모으니까 그래서 2, 3천이 빨리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1억까지 쭉 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 내가 소비를 할 때 투자금으로 어떻게 환원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0만 원을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른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돈에는 인격이 있다. 돈은 인격이 있어서 내가 돈을 소중하게 다뤄주면 내 곁에 있고 돈을 함부로 하거나 낭비하면 돈이 나를 떠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여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 지난 뭐 7년, 8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쓰는 분야와 쓰지 않는 분야를 철저하게 가리고 돈을 쓰는 분야는 제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저희 가족들이 뭐 경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책이나 뭐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고 좀 투자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기가 그 와이프분도 잘 따라주셨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3인 가족이면 자녀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 팟캐스트 제목이 투자에 반대하는 배우자 설득하는 법이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30만 원으로 지금 이사 올 때까지니까 한 5년 정도 살았던 거잖아요. 5년 정도 살아가지고 이제 한강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또 뭔가 갑자기 또 나가더니 막 책을 사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또 눈에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좀 불안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이런 저만의 논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말이야. 막 이런 좀 고리타분한 얘기 있잖아요. 내 입장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오늘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인데 저는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 이 가치관이 되게 좀 상충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와이프가 진짜 많이 화가 났고 저는 이걸 해결을 못한 채 이제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에 온 거였어요. 세 분이었죠. 당시 이제 코크님도 계시고 너바니 소콜님한테 1시간 동안 홍구정이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깨달아서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예를 들면 생활비를 좀 늘렸어요? 아 그건 안 되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돈적인 건 되지 않습니다. 저의 태도를 바꿨는데 상황적인 걸 좀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이 다 제 앞마당인데 하루도 이렇게 숙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다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돈도 많이 들고 임장 효율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도 되게 항상 방긋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와이프가 좀 불쌍히 여기는 모습도 있었어요. 네, 불쌍히 여기는 모습도 있고 그런 게 몇 개월 이어지면서 성과가 나오니까 와이프도 조금씩 실질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매가 상승 혹은 이제 전세가 상승이라도 뭐 돈 막 100만 원 이렇게 주어주면은 와이프가 그래도 좀 내가 어디서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디 무슨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사이비에 빠진 거 아니냐. 다단계 많죠. 레퍼토리 너무 많은데 안심을 시켜주려면 일단 좀 돈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와이프의 좀 가정 평화도 돌아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투자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순자산 20억을 이제 넘게 이제 달성을 하셨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역설적으로 그 일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이라는 뭔가의 나의 뭐 일거리. 근데 그 보통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고 돈을 벌게 되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어디 눕고 싶잖아요. 일단 햇볕 좋은 데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전부 다 바빴지만 월부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제가 그렇게 좀 훈련 받은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으로 좀 바뀐 것 같고 이런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를 나오더라도 뭔가 소일거리 혹은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든지 뭐 이건 너무 거창한 거라도 뭐 작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는 또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이렇게 뭔가에 갈아 넣을 준비가 됐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좀 자신이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 좀 없어졌나? 이런 걸 좀 오히려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회사를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 왜냐면 회사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내 시간을 주는 대신에 월급이라는 걸 아무 위험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돈을 번가 전과 후가 다른 점은 오히려 내가 돈에 떠나서 내가 뭔가 인간으로서 일에 대한 생각? 이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여유로워진 것도 있으시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뭐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야겠다기보다는 그냥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 조화롭고 저는 이미 웃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행복하니까 일단. 그리고 회사는 너무 안전한 곳이니까 가면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고 빵긋빵긋 웃으며 하면 또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좋고. 회사에서의 그런 치열함보다는 오히려 그 밖에서의 그런 리스크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월 250만 원을 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처음에 어떤 거부터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저희 후배들이나 심지어 아까 동생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전 처음에 두 가지를 잘 세팅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주거 세팅입니다. 주거 세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월세를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세에 좀 들어가라고 해요.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매달 우리가 전세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환하게 되면 이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사실상 월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즐거움도 얻게 되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늘어나면서 신인하는 구조가 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새는 돈을 좀 많이 없애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사회생활하고 바로 한 게 생명보험 50만원짜리 들었거든요. 전도 저축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축에 대한 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죠? 네, 실제 저축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제가 집을 살 때 해지를 하면서 수백만 원의 사업비와 이런 해지 환급금을 내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돈이 이제 없을 때는 처음에는 돈을 뭉쳐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일단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계속 그 주택을 갚으면서 돈을 모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나거나 4년이 지나면 종잣돈이 모이거든요. 약 한 2, 3억 정도 된다고 하면 실거주 집을 사거나, 혹은 내 2, 3억이 안 된다고 하면 전세기구 사두셔서 내가 또 2년 뒤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실거주를 갈아탄 것처럼 그걸 기반으로 이제 강남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갈아타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내진 발언을 하시면서 또 자산 상승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0억을 달성하시고 어떻게 보면 행복의 기준이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새우뽀비님의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무엇인가요? 네. 두 가지인데, 저는 성장을 정말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워도 그걸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은 사실 좀 약간 마약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제가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비교적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얻었고, 그 행복을 위해서 제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쟤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 나는 지금 되게 시기가 다르고 저 친구는 맞벌이는 나는 외벌이야 같은 그런 조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운칠 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삼이 그냥 막 노력을 막 해야 된다, 내 기를 3을 채워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뭐고, 그 방법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방법을 세웠다면 계속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뭔가 목표는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에 이룰 때까지 굉장히 좋은,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